이제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집합. 일상으로서도 사용하는 그 집합이라는 단어는 어떤 걸 모으는 형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요. 그러면은 수학에서 정확하게 어떤 걸 모으냐? 왜냐면 우리가 자 모이세요 라고 했을 때 누굴 모으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모이지 않을 거예요. 그것처럼 수학에서도 누굴 모으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줘야 모이는 대상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도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 4의 양의 약수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1, 2, 4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대신 이 모인 애들을 내가 지금 모은 애야 라는 표현으로 묶어두는데 그때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때 이 집합에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 알파벳, 보통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고요. 라지 A는 1, 2, 4 이렇게 표현한다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집합에 모여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이름 붙이면 원소가 영어로 엘리멘트잖아요. 그 2를 따서 1이라는 원소는 집합 A에 포함돼 집합 A에 속해 있어 1은 집합 A의 원소야 라고 말을 할 때 이 2자에서 앞에 있는 부분을 떼버린 이 포크 모양 또는 삼지창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2라는 원소도 집합 A에 속한다, 포함된다, 2의 원소다 라는 거고, 마지막 3은 집합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짝대기를 그어서 원소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집합과 그 구성원인 원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그럼 이 집합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 우리가 이 정의한 거에 대해서 표현법들이 다음과 같이 있다는 거죠. 표현법. 나타내는 방법이겠죠. 첫 번째는 방금처럼 이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 어떤 집합을 1과 2와 4로 나열하는 거 중괄호 쓴 거예요. 1과 2랑 4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원소를 나열했다 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이 조건에 의하여 모인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4의 말했듯이 양의 약수. 우리가 음의 약수는 굳이 따지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생길 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양의 약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4의 양의 약수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진 않고요. x는 4의 양의 약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x들을 모아놓냐 라는 것을 우리가 막대기 x라고 써서 x는 4의 양의 약수들이라고 해서 표현하는 것을 조건제시법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이 조건제시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원소나열법이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조건제시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보통 이렇게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 예를 들어서 b는 x바 x는 0과 1 사이인 실수 이렇게 표현한다면 0부터 1까지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모두 나열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조건제시법으로만 표현되겠죠. 또 조건제시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이 앞에 있는 문자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해놓고 x는 4의 양의 약수들 이렇게 말을 한다면 4의 양의 약수 1, 2, 4를 여기 x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1 대입하면 2고요. 2 대입하면 5고요. 4 대입하면 17. 이런 집합
형성됩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에는 이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문자가 무엇인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줘요. 자,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방법 세 번째. 워낙 이 집합이라는 것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얘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이에요. 그림이라서 집합 A에 원소들을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형태로 표현하며, 이때는 그림이기 때문에 콤마는 붙이지 않습니다. 1, 2, 4 이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집합의 그럼 종류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종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집합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1, 2, 4도 했지만 아까 전에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개수에 따라서 형태를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유한집합. 그래서 우리가 유한이라는 말답게 한계가 정해져 있다. 즉,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집합에 포함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면,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반대로 유한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그렇죠. 무한집합도 존재하겠죠.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있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며, 얘랑 얘를 구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유한집합에는 특별히 원소의 개수 셀 수 있으니까 이 어떤 원소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해서 숫자로 써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야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집합이라는 것이 일종의 모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집합을 생각하면 그 학교 안에는 조그마한 소모임들이 존재해요. 어떤 1학년이란, 예를 들어서 수미사라고 한다면 수미사에 우리 반에서 누구 이런 식으로 모임을, 보충학습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합 안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소모임들을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름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될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될 때 우리가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표현하며, 기호로, 아까는 3개짜리였죠? 2개짜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져왔던 A는 1, 2, 4라는 걸 빗대어서 보면, A가 1, 2, 4라고 할 때 집합 B를 1, 2, 4, 8이라고 쓴다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동시에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이게 1, 2, 4라는 숫자를, 8은 A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B에는 속해 있죠? 그래서 이 옆에다가 8이라고 써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1, 2, 4는 1, 2, 4, 8에 들어가지만 C라는 집합이 1, 2, 4, 5가 있다면 1, 2, 4는 B에 포함되죠? 하지만 5는 B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C는 집합 B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짝대기로 표현해줘요.
이때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원소의 개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에 있는 원소들로 만든 소모임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집합 A 1, 2, 4의 부분집합들을 한번 다 표현해 보려고요. 말했다시피 이 원소가 들어오냐 마냐, 이 원소가 들어오냐 마냐, 이 원소가 들어오냐 마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1, 2, 4라는 원소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케이스, 그리고 하나만 들어있는 케이스, 그리고 2개가 들어있는 케이스, 3개가 다 들어있는 케이스로 표현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1이 들어가냐 4가지, 들어가지 않냐 4가지, 네 가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에 따라서 집합이 결정되면 특별히 아무것도 안 쓴 거야. 뭐라고 했다고? 공집합이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집합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부분집합에는 특이하게도 공집합이 들어가고 동시에 1, 2, 4로 만든 소모임, 즉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성질을 이야기하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지며 두 번째,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집니다. 세 번째가 좀 다른 부분이지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너무 당연한데 C 안에 B가 있고 B 안에 A가 있다는,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면 A 안에 C라는 집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어쨌든 1, 2, 4라는 집합 안에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합을 2개의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냐? 어떤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고 어떤 B의 모든 원소가 A에 포함된다고 할 때 A와 B가 같다라고 표현하며 이때 지금 부분집합 여기 지금 8개 보이죠? 8개 중에 하나는 자기랑 똑같잖아? 그래서 어떤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될 때 A가 B랑 같지 않다면 그 A를 특별히 부분집합 중에 뭐 진짜 백이다. 그래서 진 부분집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랑 같지 않은 이런 애들, 이 7개가 진 부분집합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분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집합이라는 거 매번 이렇게 다 나열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개수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근데 이 부분집합이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1, 2, 4라는 3개의 원소를 만드는 소모임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상황인 거야. 1과 2와 4가 있는데 이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내가 보충할 거야. 보충할 건데 너희들 올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온다면 한 명만 온다면 셋 중에 하나 오는 거니까 그리고 2명 온다면 셋 중에 2개 오는 거니까 3개 온다면 셋 중에 셋 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결국 각각의 원소가 오냐 마냐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라서 2의 세제곱계라고 표현해서 8개다 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떤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m개 있다라고 할 때 이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m제곱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의 m제곱계. 왜냐면 각각의 원소가 오냐 마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 두 가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반복돼서 m번 곱했다. 2의 m제곱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내가 여기에서 이런 상황을 제안하는 거죠.
야, 내 시험 봤더니 1번 너 정말 시험 못 봤더라. 넌 무조건 보충 남아. 라고 해서 1번을 강제했다면 만들 수 있는 부분집 합의 개수는 2와 4만이 결정권이 있으므로 얘네가 오냐 마냐, 2가 오냐 마냐, 4가 오냐 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2의 제곱계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 m개 중에 어떤 특정한 것 L개를 포함을 하지 않든 어쨌든 확정이 되었다면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는 것이므로 내가 만드는 경우의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이 n-L제곱계로 이야기한다. 이때는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너는 지금 할래 말래 라고 물어보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선택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예 모조리 다 개수는 제외시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집합의 개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집합의 개념들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를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 53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집합 A라는 애는 I, J라는 성분에 대해서 Aij는 마이너스 A, Ji가 됩니다. 그래서 Aij 더하기 Aji가 더하면 0이라는 거고요. 뭐 그렇대요. 이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11, 이면 이것도 11이죠. 더한 게 0이다 라는 말 때문에 A11은 0이고요. 동시에 A12, A21은 0이 된다. 이것만 얻을 수 있고 A22 더하기 A22는 0이므로 A22 또한 0이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기억부터 보면 0, 마일 0은 뭐 해당하지 않죠? 둘 더한 게 0이 아니잖아요. 니은 1, 0, 0, 마이너스 1은 둘이 0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0, 마3, 3, 0만이 내가 찾는 여기 둘 더해서 0이고 둘은 각각 0이다 라고 해서 디귿은 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36번 보도록 해볼게요. 5, 10, 15, 20, 25라는 것을 우리가 모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조건제시법에 의해서 모인 애래요. x바 x는 네모보다 작은 5의 배수, 양의 배수라고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네모는 25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근데 5의 양의 배수라면 원래 누구도 있어야 돼? 30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는 이 네모는 될 수 있는 게 누구? 25보다 크고 30 이하인 애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개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어서 540번 보도록 해볼게요. 어떤 집합 S라는 애가 X바 X-15 더하기 3의 2는 2bx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애가 있는데 이게 무한 집합이 된대요. 이상하죠? 이거 지금 이거의 해가 x잖아? 1차 방정식이니까 넘겨서 풀면은 3a 마이너스 15가 2b 마이너스 4의 x인데 아니 이게 1차 방정식이잖아. 어떻게 1차 방정식이 해가 무한히 많을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이건 기억해줘야 된다는 거죠. 0은 0 곱하기 x 형태면 해가 무수히 많고요. 만약 0이 아닌 숫자는 0 곱하기 x라고 하면 해가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1차 방정식이라고 하더라도 1차 방정식 꼴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수가 있냐 없냐, 즉 개수가 사실 0이면 1차 방정식은 아닌 거잖아. 그러면은 해가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찾는 건 이 형태이며, 그럼 양변이 다 0이어야 되므로 A는 5라는 것과 B는 2라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29라는 것까지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545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연수 m에 대해서 am이라는 것을 x는 루트 m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좋은데, 교재에 있는 숫자 A16부터 보죠. x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 x는 루트 16, 즉 4죠. 4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x라는 걸 고를 건데 4 이하래. 4 이하라는 말은 1, 2, 3, 4가 되겠죠? 그렇구나. 그럼 A27이라는 애는 x는 루트 27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될 것이며, 루트 27 이하라는 거, 루트 27이 대략 5점 얼마잖아요? 그래서 1, 2, 3, 4, 5가 되겠죠. 즉, NA16, NA27이라는 것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4개와 5개의 합이 9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AK라는 애가 원소가 9개래. 근데 지금 여기 2개를 보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AK라는 건 기본적으로 1부터 시작한 거거든? 그럼 9개가 됐다는 것은 1부터 9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9라는 게 그럼 루트 K 이하인 거잖아? 그렇다면 K라는 애가 81부터 이렇게 되는 걸 얻을 수 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9라는 건 루트 K 이하지만 여기에 누가 없어서 10이 없는 걸 발견하면서 루트 K보다 10이 크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K는 99까지 되며 K를 만족하는 개수는 19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있죠. 이어서 549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A와 B와 C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수 블라블라는 항상 말했다시피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에서 집합 A라는 애가 A, B, C로 구성되어 있대요. 이 세 개. 근데 집합 B는 합이래. 둘의 합인데 X랑 Y가 둘 다 집합 A에 있답니다. 즉 여기 AA, AB, AC, BA, BB 이런 식으로 다 더하는 거죠. 그럼 그걸 다 더해서 만든 숫자는 A 더하기 A, A 더하기 B, A 더하기 C, B 더하기 A는 뭐 있으니까 B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C 이렇게 6개가 존재합니다. 이때 문제에서 이 6개의 원소의 합이, 원소의 합 다 더하면 얼마예요? A가 4개, B가 4개, C도 4개 있으니 4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그게 40이 되었으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됩니다. 자연수라 했죠? 직접 세는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 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7, 1 더하기 3 더하기 6, 1 더하기 4 더하기 5, 2 더하기 3 더하기 5. 그래서 4개가 존재합니다. 답은 아니에요. 왜냐? 집합의 성질인데 우리가 집합에서는 중복된 것은 한 번만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 A가 1, 2, 7일 때는 이 중에서 어떤 것도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A 1, 2, 7이면 2, 3,
8, 4, 9, 14 이런 식으로 다 다르거든. 근데 다 이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때 그러냐? 그럼 이 6개 중에서 같을 수 있는 게 어떻게 존재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나열해 보면 EA, A 더하기 B, A 더하기 C, B 더하기 C, EC 이렇게 쓸 수 있고, A 더하기 C는 EB랑 같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EA와 A 더하기 B는 같을 수 없습니다. 이 둘이 같다면 A와 B가 같게 되겠죠. A 더하기 B도 뭐 A 더하기 C가 같을 수 없어요. 둘이 같다면 B와 C가 같게 되겠죠. B 더하기 C도 같은 애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B 더하기 C EA랑 같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가장 작은 거 2개 더한 거랑 큰 거 2개 더한 게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 불가능하죠. 근데 딱 하나, A 더하기 C,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수를 더한 것은 두 번째 수를 2번 더한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따로 취급해줘야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더하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4C가 되고, 2B라는 것은 방금 A 더하기 C라고 했으므로 5에 A 더하기 C를 계산한 게 40. A 더하기 C가 8이 되는 경우를 찾는 겁니다. 근데 A 더하기 C는 2B잖아요. 그래서 2B가 8, 즉 B는 4라는 게 확정되고요. A 더하기 C가 8인 경우는 17, 2, 3, 5가 돼서 총 3가지가 추가됩니다. 답은 7개라는 거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1, 7, 4는 어떻게 되냐? A는 2, A 더하기 B는 5, A 더하기 C는 8, 2B도 8이죠. B 더하기 C는 11, 얘는 14 이렇게 돼서 실제 얘도 8이 되므로 같아질 수도 있더라. 그렇죠?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경험을 쌓아서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생각해 줘야 됩니다. 하나만 생각해서 답이 이제 틀렸다면 그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미리 경험치를 잘 쌓아 놔야 될 것 같아요. 552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집합 A는 공집합과 1과 집합 1, 2, 집합, 공집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집합 안에는 다양한 대상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것처럼 콤마로 구분된 것들만이 원소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가 원소예요.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공집합은 A의 원소야 라고 할 때 이거 옆에 있는 건 반드시 원소예요. 원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냐는 거죠. 있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2번 집합 A가 A의 원소냐? 이 옆에는 다시 한번 말해서 원소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긴 게 있죠? 3번 1, 2 여기 옆에는 집합이 오는 겁니다. 집합이 와야 돼서 이 표현이랑 똑같은 건 1과 2가 A의 원소냐? 라는 질문이고요. 1이라는 원소는 있지만 2라는 원소가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2개짜리 옆에는 집합이 와서 그거를 조각조각 낸 얘네들이 원소냐는 질문이고요. 3개짜리 옆에는 원소가 와야 돼서 이거랑 똑같은 애가 콤마로 구분되고 있는 원소냐?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어서 555번 보겠습니다. A라는 애가 0과 1과 2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합 B라는 것을 x-2y 이때 x랑 y가 둘 다 a인 걸로 봤어요. x랑 y에는 0, 1, 2를 진짜 하나하나 다 대입해 봅니다. 0과 0을 대입하면 0, 0과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0과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1과 0을 대입하면 1, 1과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1과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2와 0을 대입하면 2, 2와 1을 대입하면 0, 2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7개 존재한다 표현할 수 있고요.
C는 집합 x-y들의 집합이고 x랑 y가 둘 다 a의 원소다 라고 했어요. 다 대입해야 돼요. 0, 0이면은 0이고요. 0, 1, 0, 2, 1, 0, 1, 1, 0 있으니까 안 적을게요. 1, 2,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안 적겠습니다. 2, 0, 2, 1 있으니까 안 적을게요. 2, 2, 0 있으니까 안 적겠습니다. 5개, 7개, 3개가 되고요. 포함 공개는 A가 제일 작고 C 그 다음이고 B 이렇게 있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어서 559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집합 A라는 애가 4와 A-1이 있고요. 집합 B라는 애가 1, 2-A, B 더하기 6 이렇게 3개가 있답니다. 근데 집합 A가 B에 속한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하나, 둘, 셋 중에 누군가 4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얘는 아닐 테고요. 그래서 우리는 2-A가 4야? 아니면 B 플러스 6이 4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2-A가 4라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집합 A가 4와 마3이 되고 그에 따라 B는 1과 4와 그럼 B 플러스 6이 얼마가 돼야 돼요? B 플러스 6이 여기에 없는 마3이 돼야 됩니다. 즉 B는 마9가 되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되게 작죠? 그래서 이게 아마 최소값이지 않을까? 고려해봐요. B 더하기 6이 4라고 합시다. 그럼 B는 마이너스 2죠. 이때 A는 4와 A 마이너스, B는 1과 B 더하기 6, 4와 2 빼기 A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A-1이랑 똑같은 거 누군지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A-1이 1이라면 A는 2가 되고요. 두 번째, A-1이 2-A라면 A는 2분의 3이 됩니다. 이때 A와 B 중에 합이 최소인 건 A 더하기 B가 최대인 A 더하기 B는 2가 될 수도 있고요. 0이네요. 0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대를 구해야 되므로 얘가 최대가 되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라지 m 빼기 스몰 m은 10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것까지 말할 수 있죠. 이어서 562번 보겠습니다. (562번) 보면 집합 A라는 애가 2, 4, 6, 8,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소의 합이 20이래요. 근데 원소의 합이 20 이상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다 구하는 건 조금 빡세지만 개수를 생각하면서 하면 생각보다 빨라요. 일단 20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원소가 5개인 집합부터, 즉 A부터 봅시다. 2, 4, 6, 8, 10. 이건 내가 찾은 애가 맞죠? 하나 찾았습니다. 원소가 4개 있다면 2, 4, 6, 8부터 4, 6, 8, 10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가장 작은 이 2, 4, 6, 8의 원소의 합도 20이므로 이 5개가 다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하나 다 세보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는 이 정도면 되겠네요.
원소가 3개인 케이스는 큰 것부터 따져야겠죠. 10, 8, 6 되죠. 10, 8, 4 되죠. 10, 8, 2 되고요. 8, 6, 16, 4로 해야겠네요. 10, 6, 4 되고요. 또 되는 거 있나요? 없네요. 그래서 4개. 4개, 5개, 1개. 총 10개가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5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7번 보면 집합 A라는 애가 x와 2x-1,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집합 B가 x와 x 더하기 3, 3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집합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차피 똑같아 보이거든?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그쵸? 이 둘이 같냐? 아니면 이 둘이 같냐? 라는 거야. 이 둘이 같다면 당연히 이 둘이 같은 거고, 이 둘이 같다면 이 둘이 당연히 같은 거겠죠? 첫 번째, 2x-1과 x 더하기 3이 같고, 3x 더하기 3과 x제곱 마이너스 1이 같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4가 됩니다. 오케이, 끝. 근데 만약 2x-1이 3x 더하기 3이 되고 x 더하기 3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하냐? 실제로 x가 존재하진 않아요. 위에 거 풀면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를 밑에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x는 4만이 되겠네요. 이때 집합 A에 라는 애는 4와 7과 15이므로 모든 원소의 합은 26이 된다.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5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는 20 이하의 자연수래요. 뭐 1, 2 이렇게 해서 20까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 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가 12의 약수로만 이루어졌대요. 애초에 1, 2, 3, 4, 6, 12. 이 6개의 원소로 소모임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지. 야, 나 집합 하나 만들 건데 니네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이렇게 되는 거고, 따질 수 있는 건 올래 말래, 즉 두 가지를 6명한테 물어봤으므로 이게 6제곱이 되는 거죠. 이때 문제의 첫째 줄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 말했으므로 빼기 1만 해주면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다. 63. 이어서 575번 보겠습니다. 집합 A라는 애가 x바, x는 k 이하의 자연수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k 이하의 자연수란 건 1, 2, 3. k란 이야기예요. 1부터 k까지 있다라는 표현이죠.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5인. 그러니까 내가 부분집합을 뭔가 만들었는데 야, 누가 제일 적냐 했더니 제가 제일 적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쵸? 5가 제일 작기 위해선 1, 2, 3, 4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다 처리한 거지. 그치? 세상에서 내가 제일 키가 크려면 나보다 키 큰 놈들 싹 다 없애버리면 된다고. 비슷한 거죠. 제일 작기 위해선 1, 2, 3, 4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5개는 확정된 거죠. 우리가 부분집합의 원소는 어떻게 쓴다 했냐면 아까 전에 미확인 애들, 그러니까 애매한 애들, 결정권을 가진 애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했어요. 즉, 지금 여기 1, 2, 3, 4, 5 말고 K개 중에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올래 말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합의 개수가 32개랍니다. 이 32라는 숫자는 2의 5제곱이므로 내가 찾는 K는 얼마? 10이 된다는 것까지 밝힐 수 있겠죠. 마지막 한 문제 풀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575번 x라는 애가 x는 n분의 4하고 n과 x가 자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x랑 n 곱해서 4 되는 놈 찾으라는 거고요. 4, 1, 2, 2, 1, 4니까 사실 집합 x는 이 x들이 모이는 1과 2와 4가 됩니다. 이때 a와 b와 x라는 게 되는데 이때 요 x랑 b가 같지 않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그럼 b를 먼저 구하고 그에 딸린 a를 구하는 걸로 하죠. b라는 애가 x는 아니 돼. x에 포함되니까 1, 2, 4로 만드는 부분집합 1, 2, 1, 4, 2, 4 1, 2, 4 공집합 이렇게 1, 2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몇 개예요? 이 두 개로 만든 부분집합이니까 2의 제곱 1, 4로 만들 수 있는 거 2의 제곱 2의 제곱 그래서 여기까지 4, 3, 12개 1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없거나 1만 있거나 두 가지에서 6개 얘 한 가지 그래서 총 19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보통 풀이죠. 우리가 좀 요령을 부리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아까 부분집합의 벤다이어그램을 보면 x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고요. a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x에 1, 2, 4라는 애가 있잖아요. 1, 2, 4가 살 공간을 찾는다고 봐주면 돼요. 살 공간. 예를 들어 여기 1, 2, 4가 있다면 집합 a는 1이고요. 집합 b는 1, 2고요. 이렇게 된 거죠. 4는 b에 안 들어갔다. 만약 여기 없고 1, 2, 4 이렇게 있다면 a는 공집합 b는 1, 2, 4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쵸? b랑 x랑 같아져 버리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여기에 숫자를 1, 2, 4를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세주면 됩니다. 경우의 수의 아이디어죠. 1과 2와 4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총 3가지씩입니다. 각각 1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3가지, 2도 3가지, 3도, 4도 3가지니까 3의 세제곱이죠. 이때 여기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 케이스 그래서 뭐 1, 2, 4 이런 식으로 있으면 b가 1, 2, 4가 되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경우만 뺍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0개인 경우 즉 1, 2, 4가 이 둘 중에 하나에만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면 27 빼기 8이라서 19가 한 번에 계산이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위권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 풀이를 연습해줘야 되고요.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